네, 오늘 이베스트증권의 강하나 연구원 모시고 바이오 업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전망 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바이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연구원님이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여쭤봤는데 그 바이오 애널리스트 하기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대학원 때 뭐 전공하셨다고 그러셨죠? 의과학과 전공하면서 신경생리 쪽 위주로. 신경생리 쪽 네, 위주로 했습니다. 공부하셨다. 예, 말하셨지만 그래도 전혀 못 알아듣는 신경생리가 뭔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쨌든 바이오가 지금 업종이 하락했는데 물론 기술주들이 다 하락했기 때문에 바이오는 성장주로 구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와 너무 놀랍다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반등하는 기미도 좀 있어요. 바이오 섹터들이 특히 대형주 위주로 해서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기 이전부터 계속 지지부진했고 아무래도 안 좋은 이슈들도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섹터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에서 오히려 하락폭이 적었던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하락을 좀 막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회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진행이 되면서 학회 모멘텀이 생기고 학회 이전에 좀 바이오텍들 위주로도 이제 좀 종목별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 원고에는 없어요.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미국의 S&P 500 바이오 섹터 인덱스나 ETF, 그다음에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 같은 것들을 보면 조금 올라와요. 네. 며칠 전에는 많이 올라왔었어요. 며칠 전에는. 그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바이오 섹터 움직임이 비슷하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첫 번째. 네. 미국이 왜 갑자기 그렇게 올라옵니까?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생기어서 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해외 바이오텍들 그리고 해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현금이 더 많습니다. 시가총액보다 현금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이 어느 정도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임상 결과나 신규 모달리티를 기반으로 한 임상 데이터가 좀 잘 나오는 경우가 지금 학회에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코로나 위주의 딜이나 코로나 위주의 기술에 대한 주목 그리고 투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좀 신규 모달리티 그리고 과거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술들로 다시금 지금 빅파마들 그리고 바이오텍들이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추가 M&A 가능성 그리고 임상 진전과 성공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그 강하나 연구원이 얘기하실 때 바이오젠, 존슨앤존슨 이런 주가 차트가 나왔는데 일주일 정도뿐이 안 되지만 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아스코가 열렸죠. 네. 미국의 임상종합학회도 열렸고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도 열리고 9월 달에는 또 뭐 스톡홀름에서 에스모. 저 당뇨학회도 열릴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열려요. 근데 뭐 이런 해외 빅 이벤트가 뭐 어떻습니까? 예, 뭐 주가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 네. 이런 학회가 시작될 때마다 네네. 그 전에 좀 선반영이 조금씩 네네. 되고 있고요. 사실상 좀 유의미한 임상 결과를 오픈하는 바이오텍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학회 전에 임상 모멘텀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바이오 USA에서는 대면으로 빅파마들이나 상대적으로 큰 바이오텍들과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진행되지 않았던 대면 미팅이 진행되면서 좀 마일스톤 협의라든지 추가적인 라이선싱 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이오 USA는 이전보다는 이후에 좀 딜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상황으로 좀 좋은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이오텍들은 좀 좋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USA 이거 언제 열리는데요? 저번 주에 열렸습니다. 저번 주에 열렸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면으로 가서 좋은 알겠습니다. 미팅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대감이 미치지 못한 결과들이 과거에 뭐 한 2, 3년 동안 계속 나오고 삼상에 실패하는 것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항상 실패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 섹터가 이런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건지 아니면 뭔가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건지는 강하나 연구원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스케줄상으로 보고 공부하신 걸 보면 아 이거 좀 소위 말해서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아, 없어요? 아니면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사실 네.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 어차피 네네.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이 좋으면 좀 같이 가는 경향도 원래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국내 바이오텍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해외 바이오텍들과 좀 유의미한 라이선싱 딜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임상 진전에 있어서 데이터가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올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딜들도 많이 나와주고 해외도 지금 이제 M&A와 라이선싱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외가 많아지면서 국내도 같이 많아지면은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올해 한 중순까지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올해 있습니다. 중순인데요, 지금? 이제 한 8월, 9월까지는 뭐 금리 인상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매크로적 알겠습니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게 또 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또 뭐 만약에 지금 하락폭이 컸던 바이오 종목 중에서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너무나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의 역발상적인 사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기본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이 있습니까? 저는 하반기에 임상 모멘텀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초기 임상 데이터만으로도 반응이 옵니다.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해외도 그렇고 이제 국내도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NK맥스나 GC셀 같이 낙폭 과대인 NK 세포 치료제 기반 회사들 하반기에 임상 1상 중간 결과나 최종 결과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가지고 관찰하시면 좋겠다. 아무래도 그 전에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선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최근에 이제 라이선싱 딜, 유의미한 라이선싱 딜이 있었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 그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 가치에 반영이 안 된 딜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펀드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GCL이나 뭐 NK세포 관련 종목들은 괜찮을 수 있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는 좋은 회사이고요. 여기 매드팩토가 빠진 것 같은데 매드팩토도 괜찮지 않습니까? 매드팩토도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네네. 연초에 아무래도 독성 이슈 때문에 네. 임상에 약간의 지연이나 중단이 있어서 지금 조금은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하반기에 좀 임상 데이터 보시고 네네.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IPO 준비 중인 바이오 회사가 좀 있는데 이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그냥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고 먼저 가겠습니다. 뭐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별거 아닙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 사야 됩니까? 사실 원숭이 두창이 네. 이제 천연두 백신으로 예방이 다 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3세대 만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이제 국내에 지금 살 기업들이 없다 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뭐 테마주죠. 네, 좀 테마주로 예, 지금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네네. 자, 이런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리면 IPO 준비 중인 바이오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청약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회사들 뭐 몇 개만 좀 찍어주시죠. 뭐 보로노이나 루닛 같은 회사들은 지금 비상장 때 밸류보다 한 반 토막 정도로 상장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비상장 때 버블이 있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었고 딜이 있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는 두 회사 모두 좋은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상장사들 밸류가 내려가면서 피어의 밸류가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차후 성장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금 좀 낮게 공모가 되고 있는 회사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로노이하고 루닛. 네. 예, 이름을 일부러 어렵게 지시는 건가요, 회사에서? 다 그 각자 지으신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르노이하고 루닛. 에이프릴 바이오는요? 뭐 에이프릴 바이오 제가 따로 미팅을 해본 적은 없어서 네네. 뭐 감히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가 힘들고 힘든 하락장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체크했을 때도 뭐 2% 정도 빠지고 있었는데 조금 먼저 올라왔나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하락은 하락이죠. 자, 바이오.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금 당장 빨리 매수를 해라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모멘텀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제약사들은 지금 실적 개선이 올해 1분기부터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 폭이 큰 뭐 대웅제약이나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방이 막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모멘텀이 제일 중요하고 임상 데이터가 좋으면 좋은 딜이 있을 수 있고 임상 진전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베스트증권 그 대학원에서 신경생리학을 전공하신 강하나 연구원 모시고 바이오 업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